완전 생활과학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뭐 신재생 에너지까지.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네. 근데 그런 아버님이 음. 뭐 유미님한테 뭐 과학을 이렇게 뭐 음. 가르치시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우신데 네. 어떻게 과학이랑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집에서 아, 전축 고치시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아, 그게 그냥 저는 그냥 집에 가면 보는 거였으니까 네. 그게 저한테 자극이 되지 않았어요. 네. 아,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자극을 받았던 게 친구가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자극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저는 아,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걸 해야지가 됐었죠. 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과학이랑 떠나 있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요. 아빠가 계속 하고 계시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네. 그러면 보통 문과, 이과 중에 어떤 거셨던 거예요? 전 아, 예체능이었는데, 네. 예체능과. 근데 이 예체능이 문과만 예체능이 가능했어요. 저희 아, 학교가. 따로 네. 나눠진 건 아니고. 네, 아, 예술계 네네. 고등학교가 아니다 그쵸. 보니까 네네네네. 문과, 이과 나눠져 있는데 예체능반은 문과에서 간다 해가지고 이때 이과를 포기를 해야 됐죠.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과학 좋아했다고 네. 하셨으니까 계속 일상 삶에서 네. 이제 느끼셨으니까 음. 과학 점수는 어떠셨을까요? 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네. 근데 이거. 정말 네. 과학 시간만 가장 기다렸었어요. 네. 아, 와.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음. 선입견일 수도 음. 있는데 예체능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남중남고이다 보니까 운동하는 친구가 음. 많아서 음. 예체능 하는 친구는 공부를 낫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운동을 하는 네. 친구니까.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음. 운동하는 친구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또 말씀하신 거 음. 보니까 그런 음. 어떤 배우로서 꿈을 음. 가지시면서도 음. 공부를 놓치지 않은 케이스라고 네. 봐도 될까요? 살짝 예체능 하면서 네. 이 실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실기 쪽으로 가느라고 학교 수업을 조금 못한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전공 분야가 따로 생겨버리니까 네네. 네, 이거에 대한 지식을 키워야 돼서 음, 학교에 대한 공부보다는 내가 뭐 희곡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 대본들을 더 많이 보는 게 중요했어서 네. 그땐 살짝 이제 주춤했다가 그래도 이제 사실 제가 고3 때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네. 아, 나는 고등학교 수능 준비보다 네. 대학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구나.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네.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전공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연기만 해서 좀 재밌었거든요. 네네. 고3 때 학교 가는 것보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게 재밌었어요. 네. 연습실 가고 하는 게 재밌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전공을 하니까 네네. 이거는 제 삶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진짜 거의 안 잤던 것 같아요. 4년 내내. 네. 와,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약간 의지가 좀 박약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하나 내려놓자 이런 아, 스타일이었을 텐데, 확실히 제가 이거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네. 거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가 뚜렷하고 또 그게 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음, 안 놓치시고 오히려 뭐 네. 본인이 뭐 밤을 새든 뭐가 하든 음, 간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네.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 학교에서는 대학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학점의 노예라고. 그쵸. 그 노예가 노예 중에 저예요. 하나 있어요. 네. 여기 노예 하나 추가. 네, 말씀. 네, 그, 노예가 되었네요. 잠깐 다시 고등학교로 네. 가면 그 유미님을 위해서 학교에서 음, 연극 동아리까지 만들어줬다고 네. 하던데 그게 무슨 일인가요? 드러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배우하겠다 아니면 뭐 네. 하겠다는 음. 인원이 없었어요. 어, 거의. 모델하는 친구가 있긴 했는데, 네. 네. 그 친구는 이제 학교에 거의 안 나왔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나가면서 나는 음. 이제 연기를 할 것이다. 아, 드러내놓고. 아,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도 뭐 잠깐 뭐 분위기 전환하고 싶다. 그럼 유비 나와서 노래 한번 해라. 저는 또 신나서 나가가지고 아, 뮤지컬 곡 막 하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네. 고등학교 때까지 변함없이 그쵸. 이어진. 네. 그리고 뭐 학교 행사 있으면은 가서 MC 네. 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연극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네가 이렇게 드러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네. 극단을 뭐 연극 동아리를 하나 학교 안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좀 연습도 하고 해라. 네. 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오래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그 학생의 꿈을 위해 가지고 네. 선생님이 또 네. 신경 써주셔서 네.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저는.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저도 사실 학창 시절 때 활발하게 생활을 해봤고, 네, 유미님은 더 하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학창 시절 때, 뭐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바쁘니까 거의 없는데, 이제 초중고, 중학교, 고등학교 네. 초반만 하더라도 되게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진 않잖아요. 네. 약간 그러셨을까? 시샘 같은 거 많이 당하셨을까요? 뭐 외모도 네, 출중하시고. 아니 지금은 그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그때 이제 젖살도 이제 많고 막 안경도 통통하고 쓰고 안경도 그랬었거든요. 끄고. 네. 지금 이제 렌즈로 바꾸고 나서 이제 좀 못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구나. 사실 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아,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정말 조금씩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현재를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평탄하게 네.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루틴이 만들어진 분들은 네.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못 잊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저는 좀 평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평탄해질 것 같으면 제가 네. 평탄하게 만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힘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나름 활발하게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그 당시에 오락실을 가는데 이제 한 4-5명이 가요. 그러면 오락실에 던전 앤 드래곤즈라는 게임이 있어서 4명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 5명이 가면 한 명이 게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은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서서 보거나 아니면 잠깐 시간 누가 한 명이 나와서 하려고 하면 너 나가 있어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거의 옛날 지금 말하면 왕따 같은 느낌이었나? 그러고 나서 뭐 오락실 끝났다가 누구 친구 집에 막 간다고 하면은 저도 막 가는데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했는데 그러니까 저 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놀려고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뒤따라 미친 듯이 갔고 근데 아파트 단지로 그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뭐 누구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웬만하면은 사실 뭐 상처를 받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듯 또 저는 그렇게 산 거예요.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부모님이랑 꺼냈는데 그게 왕따였던 것 같다. 근데 나는 왕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너 성향 자체가 꼭 친구들이랑 놀지 않더라도 네 혼자 잘 놀 수 있는 성향이었던 거서 그런 것 같다.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영화 되게 좋아해서 영화관 가고 뭐 서점 가고 뭐 맥도날드에서 맥런치 먹는 게 저의 루틴이었거든요. 시험 끝날 때마다. 약간 그러니까 그게 그냥 반복되고 제가 재밌으니까 친구 한 명 데려와서 같이 똑같이 영화 보고 맥런치 먹고 서점 가고 이게 패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약간 분위기는 그랬어도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뭐 이건 저는 사실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힘든 친구들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 있으면 됩니다. 뭐가 사실 필요합니까 그래요. 친구들이. 네. 저도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시샘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활발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 제가 막 이러면.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합창단에 중창단에 걸스카우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대회로 나가는 건 제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많기는 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시샘하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끝났으면 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그게 아무래도 이 있으니까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또 근데 그때는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저희 학교에서 그 중학교로 올라간 애가 없었어요. 5명? 총 11반이 있는데 11반 중에 5명만 같은 초등학교에서 완전 올라온 떨어져서 거예요. 나왔구나. 네. 그래서 우리 반에는 아는 애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친구를 못 사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럴 수 있죠. 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원래 친구를 막 사귀려고 노력했다가 네. 제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있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행위거든요. 네. 그게 근데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고 네. 선생님이 너 그거 풀어. 여기 빚 있는 사람 있어? 빚 꺼내서 줘. 그런데 제가 이제 빚이 있었어요. 아. 이 친구가 교정되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빚을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그게 힘든 시간의 시작이었을 것 그게 같은데. 불씨가 됐죠. 제가 불을 지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라. 저는 이 친구가 네. 그걸로 바른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아. 고쳐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고쳐지지 않았죠. 안 그래요. 저도 반장 부반장 하면서 진짜 옛날 일인데 칠판에 떠든 사람 적어놓고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칠판에 떠든 사람은 오른쪽 가득 적어놓고 급식을 먹는데 원래 급식 한 사람이 하나씩 네. 먹어야 되는데 막 2개를 먹는 친구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얘 급식 2판 먹었다고. 그럼 막 선생님이 이놈 새끼 이러면서 막 운동장 돌리고 하니까 친구가 있겠어요? 정신이 나. 저 지금의 상태면 아무런 신경도 안 썼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냥 그걸 고칠 수 있는 성향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자라오고 또 내가 또 환경에 적응하고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성향도 있는 거고 또 예체능 하시는 유미님도 네. 더 그러겠지만 본인의 성향을 계속 지켜주고 키워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배우 활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싶기도 해요. 뭐 강연할 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버텨라라고 해요. 네. 어떨 때 버티라고 하냐면 의미를 찾는 곳이라면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근데 떠나라고 맞아요. 또 얘기를 해줘요. 아,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면 네. 떠나라고. 그러니까 버티는 곳과 떠나야 될 곳을 잘 판단해서 하라. 친구도 네. 필요한 친구도 있고 떠나야 될 친구도 있고 학교도 본인이 가려는 방향이랑 맞지 않으면 안 가는 거고 가야 되는 곳이면 무조건 버티고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되게 저보다 더 극이 성향이어가지고 네. 어떠실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잠깐 아이가 됐었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 딱 올라가자마자는 또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난리 났었죠. 다시 이로. 이가 아니라, 그때는 뭐 학생 때니까, 네. 아까 전 거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네. 유민이 학생 시절 때 네. 어떤 가치관으로 사셨을지 궁금한데. 이 가치관이라는 게 되게 막 그때마다 엄청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지금 막연하게 딱 떠오르는 것들,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싶으면. 가장 중요했던 건 행복한 거였었던 것 같고. 행복하게 살자. 네. 근데 제가 그 연민의 감정이 되게 세요. 네. 이게 사람과 구별을 못할 정도로 연민이 세가지고. 네. 네. 그래서 도와주는 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한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네. 그래서 제가 이 성향으로 됐었던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이제 또 임원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때 또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탕이 먹고 싶다. 그럼 이 사탕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돼. 다 같이 맛있는 나눠 거 다 먹자. 같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줄 수 없어. 우리 반 전체. 그러면은 그 호투더 구가 돼가지고 많이 이용 당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생겨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커서도 그런 성향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네. 그게 이제 커서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감당이 되잖아요. 그쵸, 부모님들이 그쵸. 컨트롤 되는 선 그쵸, 아닌 학교 거고. 안에서만 있는 일이니까. 네, 근데 성인이 되면서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도 자제하자가 제 가치관이에요. 아니 근데 얘기를 하면 이상한 게 학생 시절에 갇힌 거는 굉장히 주변을 챙기고 엄청 연민의 감정을 가졌는데 지금 없어요가 이게 마무리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냉정해진 것 같아요. 냉정. 네. 제가 봤을 때는 유민님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거지만 그렇게 막 냉정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사실 맞아요. 근데 네네.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과학 공연가를 이제 활동하게 된 계기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네. 어찌됐든 배우를 꿈꾸시고 21살 때 뮤지컬로 네. 데뷔를 하셨다 그랬어요. 네. 되게 대학 시절에 젊은 나이에 데뷔를 하고 활동을 쭉 하셨고 네. 그러다가 쭉 활동하시다가 과학 공연 쪽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제가 과학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냥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교육이라는 것도 또 같이 하게 됐고,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예술에 연관된 것들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컴퓨터를 보다가 검색을 해보다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 퍼포머를 뽑는 그 공고를 봤어요. 음. 그 배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배우 오디션 검색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아. 오디션을 검색하는 와중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나 과학 좋아하는데. 나 과학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와. 다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해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음. 경험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교육 과정 해보시면서? 진짜 너무 신기했고, 음.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빠랑 좀 더 친해진 것도 있어요. 아, 하긴 네, 아버님 그 네, 네. 과학자이셨으니까. 원래도 친했어요. 원래 진짜 친했는데, 네. 대화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공연을 만들어야 되니까 소재를 얻으려면은 과학자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과학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음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춤추는 사람 성우 뭐 이런 친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제가 처음에 가서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어렵죠. 네. 공연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나 하는 그 아이디어를 아빠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과학의 일상이었던 네. 그 이유미님이 네. 커가면서 네. 배우의 꿈과 그 아버님과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 네. 과정이 과학 퍼포머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네, 그쵸. 근데 아버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그럼 아, 어머님은 어떠신 분인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쵸. 저희 엄마는 사실 저희 아빠와 저를 이렇게 가지고 손바닥 안에서 아, 컨트롤한다. 네. 아, 모든 뭐 아, 저 오빠도 있거든요. 아. 엄마가 오빠도 이제 학사로 만드셨고, 네. 저도 학사로 만드신 분이시고, 아. 아빠는 이제 박사로 키워낸 분이 엄마이십니다. 아. 엄마가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TV를 보면 리모컨 주도권이 어머님한테 있다. 맞습니다. 아,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되네요. 아. 엄마가 하는 거는 뭐든 하죠. 근데 또 엄마가 너무 서포터를 네. 누구보다 잘해줘요. 아. 네.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것도 엄마가 같이 좋아해요. 어. 네.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있는 모든 거를 엄마가 다 해요. 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박사 연구원으로 있는데 네. 저는 항상 제가 박사 된 게 네. 아내 덕분에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졸업 논문에도 네. 아내 덕분에 난 박사 했다라고 그 졸업 논문 뒤에다 적어놨어. 근데 그건 네. 진짜 너무 왜냐면 그 근간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가정을 이뤄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내가 과학자로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이 되는 게 참 가족이라는 건 정말 큰 힘이거든요. 바깥에서 워낙 맞아요. 험난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유미님도 보면 굉장히 제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활동도 버라이어티 하시고 좀 정신 없으실 것 같고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밝으시고 또 긍정적인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아버님, 어머님 뭐 네. 이런 가족의 사랑이 분간이 됐다. 그쵸. 지금 아마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5분 인터뷰를 해본 바로는 늘 가족의 응원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멀찌감치해서 응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가까이에서 응원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어찌됐든 사랑 많이 받고 응원 많이 받은 네.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인터뷰해본 분들 네. 특히 유미님은 더 많이 큰 것 같아서 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과학문화 소통축제에서 네. 한번 만나 뵀잖아요.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네. 저는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버님이라고 해서 정말 깜짝 네. 놀랐거든요. 아니, 그런 것들도 다 다니시는 거예요? 같이 다닌 거는 최근에 소통 그 축제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네, 그때가 그때 처음이었고. 왜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그 축제 때 유미님이 어떤 거 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우수 사례 발표자가 되어가지고 네. 2023년 네, 제가 1분 프로필을 소개했죠. 네. 다 이게 연기인 거 아시죠?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네. 잘하셔가지고. 네, 우수 교육자로 선발이 되셔서 네. 그 수많은 그 과학인들 앞에서 이제 음. 본인이 했던 활동이나 이런 것들 네. 다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님이 보시면서 엄청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앞에 나가 있으니까 잘 네. 몰랐는데 네네. 뒤에서 이제 또 나오는데 개굴님과 네. 트로님이 또 계셨거든요. 아, 아버지가 너무 흐뭇한 뒷모습으로 영상을 계속 찍고 계셨다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이게 네. 본인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 활동을 이제 거의 3년 차 됐을 때 아, 그쵸. 정점을 찍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아직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으로. 그냥 네. 그냥 한번 이렇게 어쩌다가 네. 보니까 눈에 띄게 돼서 제가 너무 이렇게 또 이다 보니까 대문자이다 보니까 또 눈에 띄게 돼서 이렇게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 같고. 저도 사실 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제가 아는 분이었고 음. 또 저렇게 발표하시는 모습 보니까 대단한 분을 내가 알고 있구나라는 아우. 사실에 또 너무 뿌듯한. 아, 감사합니다. 이 대단한 분을 저희가 이 영상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약간 조금 틀어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찌됐든 배우시고 네. 과학 공연 뭐 퍼포머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배우 활동을 하는데 조금 뭐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불안하시지 않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배우로서 제가 모셨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배우를 꿈꾸고 또 이제 어떤 과학 쪽에 이런 퍼포머가 있다는 거 알면 또 그런 쪽으로도 꿈꾸는 네.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제적인 면 그리고 조금은 뭐냐, 노멀하지 않은 그러니까 굴레를 계속 도는 삶이 아닌 네.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거나 정신없는 부분은 없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물어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네.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익숙해요. 이 아. 버라이어티한 삶이. 아. 네,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만 있는 게 익숙하고 네네. 일이 있을 때는 나가서 막 이 일 많고 바쁨을 즐기는 게 또 익숙하고. 네. 근데 또 이제 돈을 벌어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대놓고 물어보면 네. 살 만큼 버십니까? 이게 되게 네. 그 사실 유명한 배우들은 네. 한 번 뛰어도 막 아, 나오잖아요. 난리 몇 났죠. 억씩 막 이렇게 회차당 버시니까. 그쵸, 근데 그쵸. 저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배우기 때문에 한 번 뛰어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열심히 많이 뛰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네. 부족하지 않을 만큼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쭉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으로서 학생들한테 있어서 이제 진로 결정을 할 때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먼저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게 네.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던 뭐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있었죠. 원래 제가 이렇게 막 하게 된 게, 네. 제가 아버지가 또 등장을 하시는데, 아버님. 여기 지금 제가 있는지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아버님 혹시 여기 안 계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유미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트리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극이 됐다는 네. 거죠. 네. 그 순간에 이거다. 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대학교 어. 1학년 때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하면서 네. 쭉 가신 거예요? 네. 원래는 사실 연기하는 것도 네. 엄청 반대하셨었어요. 진짜요? 네. 제가 막 예고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네네네. 그것도 반대해서 못 갔었고 네네. 그랬는데 이거를 뚫기 위해서 네. 제가 직접 부모님을 데려가가지고 뭐 연기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네. 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나 환경도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음.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이 네. 와 닿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아,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네. 걸.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노래를 음. 이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기회도 네. 가져보고 그쵸.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음.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네. 사람들한테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네. 알리는 그런 네.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럼 유미님이 보여드렸던 건 뭐예요? 저는 이제 연기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집에서 그냥 연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네. 엄청 웃으셨어요. 아, 비웃으셨어요. 네가 한다고? 네네. 안 돼, 너는. 처음에는 아.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가 네.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변화되는 거, 네네. 성장하는 거를 네.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 그냥, 야, 너는 못할 거야. 라는 그 시각을 바꿀 정도로 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보여드리고, 대학 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학교에서 공연하면 공연하는 거 불러서 제가 지금은 이만큼 합니다. 를 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해서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랬더니 이제 너는 이 길로 가라가 된 거죠. 진짜 멋있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아버지 저는 사실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아,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서점에 가서 영화 개론을 사서 대학 서적을 사서 시네가 뭐고 무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공부할 정도로 영화를 되게 좋아했고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저 영화 너무 좋아하니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 헛소리 하지 마라. 시작은 다 똑같죠.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얼굴로 영화 배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화 감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시무룩해 있었나 봐요, 한동안.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가 진짜 좋아하면 그거를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생활을 할 수 있게 다른 직업을 찾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는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요. 영화 진짜 좋아해서 제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한 달에 영화를 12, 13편을 봤었고 가리지 않고 영화를 보고 근데 너무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과질로 활동할 때 인스타에 이제 영화 보고 영화평 같은 것도 남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도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을 접게 만드는 방식이긴 했었지만 또 다른 방식을 이제 해주셨고 유미님은 어쨌든 본인이 꿈꾸는 꿈을 끝까지 끌고 올라와서 본인이 보여줘서 증명하신 케이스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하시면서 멋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살아다 가다 보면은 네. 아무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네. 굴곡이 있어서 네. 하고 싶은 게 없어질 때가 꼭 있죠.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이걸 나는 내가 그렇게 이것밖에 없이 살았는데 네. 나는 이것도 하고 싶지 않다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그냥 저조차 저를 포기했을 때 주변에서는 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제 자존감을 살려주셨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저를 더 믿어주셔서 네, 그 시기 때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이걸 시작했으면 내가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느냐. 맞아요. 네. 전 항상 마무리로 이게 그래요. 또 제가 하는 직업 같은 경우는 겉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배우시니까. 그래서 이 겉모습만 보고 시작하면 안 돼요. 네, 내가 가장 이 밑바닥을 찍었을 때조차도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고 못해 하면은 그 사람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를 꿈꾸는 혹시 학생들이 있으시면 내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네. 해야 된다, 시작을 할 때. 그쵸.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네. 나는 바로 서 있을 것이다. 아,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공격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무너져요. 정말 심하게 무너지게 될 때도 있는데, 네. 저는 그거를 다 쳐냈던 것 같아요. 아,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내 길을 갈 테야. 이런,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이유인데요. 네, 중국이. 중꺾이, 네,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이유미 네. 모습.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질문에서 막 되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사전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